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고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새로운 종목입니다. 대한항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지수가 좀 많이 밀렸는데 오늘 나름 긍정적인 양봉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단순하게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인 반등일 것인가 아니면은 지수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점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하죠. 아직까지는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힘들었던 시장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했다라고 하면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카톡 친구 추가하셨던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3분 허브 리핑이라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시장 브리핑이라든지 시황 브리핑 또는 재료 브리핑이라든지 지금 시장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하셨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시장 대응하는 부분은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카톡 친구 추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면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허브리핑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었는데 결국은 이거를 막을 수 없다라는 판단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신종어가 나오면서 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그리고 생활은 생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항공 관련된 종목의 대장이죠. 우리가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화물 호조와 여객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하면 여행객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충분히 지금까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위드 코로나 또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대한항공이 2021년 3분기 실적은 당사의 기존 예상 및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깜짝 놀랄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호조를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 항공 화물 부분에 사업량 증가라든지 일드 상승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항공 여객 부분의 수요 회복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항공 화물의 부분은 3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대비 낮은 공급 증가로 인해서 강세를 좀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한 동사가 여객기 16대를 화물기로 운영하면서 공급을 증가시켜서 화물 배출이 극대화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극대화되어 있는 부분에 여행이 조금 자유로워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도 여행을 갈 때 이 항공기를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큰 성장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객 부분은 아직까지는 회복세는 미미합니다. 아직 위드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고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절대적으로 탑승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수요 증가에 따라서 탑승률 상승이 추가 비용 없이 매출이 늘어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원화 약세 및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요. 4분기 화물 성수기 효과와 여객 부분의 수요 회복을 감안시 주가는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3분기의 실적은 연결 매출에서 2조 2,700억 정도, 그래서 2021년 코로나가 막 시작해서 너도나도 다 차단을 해갖고 국경 폐쇄가 됐을 때보다는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3,100억으로 깜짝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별도 기준별로 매출액은 2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3,1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별로 본다라고 하면 항공 화물이 굉장히 높은 것을 좀 보여줬고, 여객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통합 관련해갖고 독점 노선이 50%를 초과한다 이런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공정위의 오판이다라는 이런 멘트가 나온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올해 안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1년을 꽉 채운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거든요. 늦어진 심사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시계가 멈춰져 있습니다. 규모 차이가 있지만은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심사가 단 41일 만에 결론이 난 것을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딴 모습인데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1등과 2등이 합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독과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를 쥔 것은 공정위는 그 경쟁 제한성에 있어서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라고 합니다. 국감장에서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항공사 간의 결합이다 보니까 독과점 이슈가 예민한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는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제조업의 경우는 하나의 기업이 다른 동종의 기업을 인수 합병하면은 점유율이 숫자 그대로 더해진다라고 하는데, 늘어난 숫자만큼 다른 국가 경쟁 기업에 직접적으로 경쟁 제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항공사업 같은 경우는 상호주의적이다라는 의미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조업이랑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항공사의 주요 자산은 노선권인데, 노선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눌지 국가와 국가 간의 항공협정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국가 간 노선을 1대1로 동등하게 나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 두 항공사가 합쳐져도요, 통합 항공사의 노선의 숫자는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슬롯도 독과점으로 보기에는 우려가 지나치다라고 하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국제공항 슬롯 점유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해외 주요 항공사들의 자국공항 슬롯 점유율과 비교하면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이 공정위가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판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항공산업이 사실상 완전 경쟁 시장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 경쟁력 있는 외국 공항 항공사들이 자국의 경우 수요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다른 국가 시장을 공략을 한다라고 합니다.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항공이 통합한다 해도 외국 항공사들의 공세로 점유율 숫자는 그대로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공정위가 서둘러 심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압박 같은 느낌이 좀 나죠. 항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정위도 동참을 해야 한다라는 지적인데, 글쎄요.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이례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지원에 섭섭하고 유감스럽다. 조속히 승인 절차를 발표해주길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공정위에 불만을 토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해외 쪽을 좀 눈을 돌리면은요. 미국은 코로나19 이후에 델타항공이라든지 유나이티드항공, 그 다음 아메리칸항공 등 3사에 96조를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을 했죠. 유럽도 독일에서 22조, 그 다음에 프랑스 9조, 네덜란드 4조, 영국도 2조, 이 정도로 지원을 했고요. 일본은 일본 항공에다가 3조 4천억 정도, 전 일본 공수 4조 원을 지원했고, 싱가포르도 싱가포르 항공에 15조 정도를 거액을 쏟아 부었다라고 합니다. 통합이 늦어질수록 대한항공,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해외 항공사에 밀릴 수밖에 없다. 그나마 대한항공은 화물 부분이 버티고 있지만 재무적으로 부담이 큰 아시아항공은 더 벅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합병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압박 수위를 좀 높이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입니다. 위드 코로나. 그리고 어저께 보여줬던 이 음봉이, 이 노선이 독과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나서 살짝 밀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화물은 어느 정도 건조하고 거기다가 탑승객까지 점차 늘어나오는 부분이고, 이 국가 간의 이동이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분위기다 보면은 충분하게 글쎄요, 전고점 라인을, 이 라인이겠죠. 전고점 라인은 이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덜덜 떨 필요는 없지 않을까. 분할로 과감하게 들어가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루트를 정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요 라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끔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카톡 친구 추가하셨던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 뭐라고 했죠? 3분 허브리핑. 여긴 시황 브리핑, 제로 브리핑 또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요걸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